나이 먹으면 인생이 끝입니까? 정녕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노후의 취미는 즐거움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어떤 취미 활동이 좋을지는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위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꼭 보고 오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노후에 취미 생활을 하면서 활기차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들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꾸준히 즐길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만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게 있으면 함께 하는 게 인지상정. 끝까지 보시고 나의 빛나는 청춘을 찾아보시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잊지 않으셨죠? 첫 번째, 요가요정 김미숙님. 6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미숙님은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체의 유연성을 높이고 체력을 기르기 위해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가를 꾸준히 하니까 몸이 달라지네요.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요가 그 이상의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미숙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요가 매트 위에 앉아 명상과 호흡 연습을 합니다. 이 시간은 그에게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주며 동시에 마음의 평온함을 찾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처럼 요가를 통해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을 찾은 것이 쉽지 않잖아요. 일이 방해하고, 가족이 방해하고, 다른 사람이 방해하고. 그런데 요가할 때만큼은 온전하게 나만의 것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가 수업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요가는 미숙님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연결망도 확장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요가는 미숙님에게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과 사회적 소통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요가 없이는 살 수 없다며 그 어떤 영양제보다 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요가를 모르던 시절로 돌아간다고요? 물론 젊었을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야 더 좋지만 그래도 요가를 하는 지금도 좋아요. 두 번째, 독서왕자 박영호님. 영호님은 은퇴 후에 독서의 즐거움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매일 1시간씩 독서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시간이 그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시간이자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영호님은 특히 소설을 좋아합니다. 그는 소설 속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 인물의 삶을 경험하고 그들의 감정과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렇지, 그래야지, 그랬었지. 이런 경험은 그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자기 삶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줍니다. 또한 영호님은 독서를 통해 삶의 여유와 평온함을 찾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잠시 멈추어 책을 펴고 이야기에 빠져들면 그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런 시간이 그에게 힐링의 시간이자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독서는 영호님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여유를 선사합니다. 그는 독서를 통해 새로운 삶의 흥미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는 책이 내 인생의 최고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봉사지킴이 이영숙님. 영숙님은 은퇴 후 매우 일정한 시간을 장애인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시간으로 채웁니다. 그녀는 이 시간이 그녀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며 내가 아직도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구나, 내가 필요한 곳이 있구나 생각에 매우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영숙님은 복지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녀는 주로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미술 활동을 하거나 그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며 때로는 그들과 함께 실외 활동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그는 나와는 조금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기회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해 감사한 마음도 가졌다고 하네요. 또한 영숙님은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봉사자들과 새로운 관계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같은 목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일이 쉽지는 않잖아요. 함께 활동하면서 그녀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었고
이런 경험은 그녀의 인간관계 범위를 넓혀주었습니다. 이처럼 봉사활동은 영숙님에게 봉사활동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면 행복과 감동이 더 커진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취미생활을 꾸준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나의 관심사를 알아보기. 취미활동은 노후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 여정의 시작은 어떤 취미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를 위해선 우선 자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즐거운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남들이 좋은 거라고 추천해도 내가 재미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예술에 관심이 있다면 그림 그리기, 통기타 치기, 사진 찍기 같은 활동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봉사활동이나 다양한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취미를 선택할 때는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쁜 일정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면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시간이 여유롭다면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취미, 바빠서 젊었을 때는 하지 못했던 취미를 해보는 것도 좋겠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는 그 활동을 즐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루 일정에 포함하기. 일상생활에서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려면 그것을 우리의 일상 일정에 포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에 쫓겨 취미 활동을 소홀히 하곤 하거든요. 하지만 취미 활동을 일정에 넣으면 그것이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요가를 즐긴다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아침에 요가 시간으로 정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 시간을 특별히 보호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또한 일정의 취미 활동을 포함하면 그것을 해야 할 일에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더욱 즐기게 만들고 그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취미 활동을 일정에 포함하는 것은 그 활동을 꾸준히 하고 그로 인해 얻는 기쁨과 만족감을 최대화하는 데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기대치를 낮추기. 취미 활동을 선택하고 시작할 때 우리는 종종 그 활동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갖곤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새로운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이른 시일 안에 숙련된 연주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높은 기대치는 종종 우리를 실망하게 하죠. 유튜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만 하던데 왜 내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는 거지? 난 재능이 없어서 안 되는 건가? 에잇,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이람? 그래서 취미활동에 대한 기대치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활동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내가 해보지 않았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루아침에 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림 그리기를 새로운 취미로 선택했다면 처음부터 완벽한 작품을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선긋기부터 시작하세요. 점차 여러분의 그림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즐기세요. 이런 자세는 여러분이 취미를 더 오래 유지하고 그 활동에서 더 많은 만족감을 느끼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네 번째, 때론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취미활동은 개인적인 시간을 즐기는데 좋은 방법이지만 때로는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외롭잖아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친구와 함께하는 것은 즐거움을 더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진 촬영에 관심이 있다면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와 함께 사진 촬영을 가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서로의 작품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고 서로의 기술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활동을 꾸준히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여러분에게 취미 활동을 계속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함께 활동하는 것이 더 즐거움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것은 그 활동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고 그
그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취미 활동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친구와 함께 출사를 나가고 어떤 날은 혼자 나가고 그러면 되지요. 어떤 날은 사람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어떤 날은 혼자 타기도 하고 적절하게 자신에게 맞는 균형점을 찾으세요. 오늘은 은퇴 후 취미생활로 삶을 활기차게 살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취미생활을 더 오래 즐길 수 있을지도 알아봤어요. 첫 번째, 나의 관심사를 알아보기. 두 번째, 하루 일정에 포함하기. 세 번째, 기대치를 낮추기. 네 번째, 때론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취미활동은 단순히 여가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기존의 취미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즐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